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을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메리카 라이브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시장은 유럽의 부복관세 초안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말 동안 트럼프와 오늘 나바로의 강경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며 시작한 이후 연준의 긴급회의 소집 이후 긴급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면 소폭 하락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유가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59달러를 터치했으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5번 이상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단기 금리가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연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저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라 중요 지표는 없지만 화요일부터 여러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와 그리고 연준 데일리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그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온 이후 회의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 소비자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와 미국의 미시간대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중요목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가 여러 발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지속이 불가능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지도자들과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장 매도세를 조장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고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라면서 관세는 진행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미국은 관세로 매주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을 했으며 중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보복관세를 올렸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것으로만 현재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에서는 보복관세가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중국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4월 7일 기준으로 초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중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4월 7일에 나온 초안은 4월 9일 기준으로 투표가 진행되게 되며 현재 기본적으로 280억 달러어치의 보복관세가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복관세 리스트에는 육류, 곡물, 와인, 목재, 의류, 껌, 치실, 청소기와 화장지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4월 15일과 한 달 뒤에 나눠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강경 대응을 주장하면서 현재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며 금 1,200톤을 뉴욕 쪽에서 빼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반대로 이태리 같은 경우는 보복 조치에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EU의 외교관은 너무 약하면 협상 유도를 실패할 것이며 너무 강하면 상황이 악화가 된다라면서 미묘한 균형점에 현재 보복관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쪽에서 부양책에 대한 가속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주말 동안 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대응해서 경제 및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 가속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지난 3일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금융규제 당국이 포함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소비에 대한 촉진과 출산 유출과 그리고 일부 수출금 보조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회의가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화기금 세부 사항도 논의가 됐으며 4월 정치국 회의 기준으로 1.5에서 2조 위안 약 2,740억 달러 규모의 강력한 내수 부양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앙후 이진 투자에서 ETF 지분 확대 및 추가 매입으로 시장 안정화를 약속한 상황이고요. 인민일보 기준으로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그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특별 국제 발행 가능성이 시사가 됐다고 하면서 21일 기준으로 통화 완화 조치가 발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내수 부양과 자본시장 안정화에 집중되며 기업의 미국의 시장 혜택을 촉구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다라고 중국 쪽에서 부양책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일본 쪽에서도 현재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전국 1000여 구의 상담 창구를 성취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 총리가 관세는 국난이라며 트럼프와 회담을 추진하며 관세율 완화를 목표로 움직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현재 국가금융안정기금에 대한 투입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호주 쪽에서도 현재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관들이 S&P 500을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S&P 500을 연말 목표를 7,100에서 5,910으로 17%가량 반등 여지는 남아있지만 불확실성에 투자자 신뢰가 하락했다라고 언급했으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관세 강행 시 7에서 8%가량 S&P 500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며 이동평균선 4,700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800에서 5,600으로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주당 순이익도 크게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 전망은 어렵지만 저희는 이번 주에 이 관세 전쟁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연준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